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오늘은 푸조 308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해치백 스타일인 만큼 폭스바겐은 골프와 항상 경쟁 구도에 있는 그런 차로 보시면 되겠는데, 풀체인지 모델이 2021년에 출시가 됐고요. 한국에는 지난해 7월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전작인 2세대가 2013년에 나왔으니까요. 한 8년 만에 이렇게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8년 만에 풀체인지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줬는데요. 어느 부분이 얼만큼 바뀌었는지, 또 이 차의 매력은 어디까지인지 빨리 한번 만나볼게요. 전작과 비교해서 전면부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푸조의 팬이라면 또 가장 먼저 또 빨리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엠블럼의 변화인데요. 사자의 전신상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방패 모양 안에 이렇게 사자 얼굴 그리고 푸조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308이 앞부분이 굉장히 심플하다 보니까 요 엠블럼과도 굉장히 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그릴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전작에 있었던 테두리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그릴 자체가 굉장히 좀 커 보이는 느낌, 그릴이 커지면서 차도 같이 조금 더 넓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이 헤드램프의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는 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팬들이 이 송곳니와 같다는 느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차를 굉장히 날렵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면부는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이에요. 젊은 층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해치백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려면 이 옆면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신형 308에는 새로운 푸조의 플랫폼인 EMP2 V3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달라진 점은 휠 베이스가 6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C필러 뒷부분도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감, 또 이 내부 공간감이 조금 더 넓어졌다, 변화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GT 트림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얼로어 트림보다는 한 단계 좀 큰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도 기존의 308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이 리어 램프가 굉장히 얇아졌는데요. 이 안에 디자인도 클리어 스타일의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 들어왔을 때 예쁘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엠블럼이 적용이 된 점도 독특합니다. 전체적으로 뒷모습도 굉장히 좀 트렌디한 그런 느낌. 제가 이렇게 차를 보니까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색상도 그렇고 독특하기도 하고 워낙 좀 세련되게 빠져서 2030에서 많이 좋아할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외장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한번 차를 몰고 나가서 또 내부 인테리어도 살펴보고 주행 성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앉았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좀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전작인 2세대보다는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 바뀌었다. 내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나 이런 좀 디테일한 장식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스티치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이런 대시보드 쪽에 이런 멋스러운 좀 디자인들이 많이 좀 가미가 되어 있어요. 내가 좀 자세히 보면 일단 송풍구가 굉장히 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대시보드도 좀 송풍구처럼 좀 일체형의 그런 디자인, 그리고 또 끝에 조수석 끝에 가면은 또 송풍구랑 이렇게 이어지게끔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하지만 좀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고 좀 앞으로 좀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그런 디자인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 편입니다.
2세대에서는 내부 인테리어의 컬러감 자체를 콘셉트를 레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제 그린 컬러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린이 그냥 녹색이 아니고 약간 풀색 비슷하게, 이제 외관 컬러도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통일감을 주는 느낌도 들고요.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 요게 푸조에서 이제 뭐 엠블럼도 바꾸고 콘셉트를 조금 바꾸면서 중심이 되는 컬러 자체도 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계기판이 다른 차량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보통은 그 스티어링 휠 사이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다면은 계기판의 사이즈를 대폭 축소를 하고 이 스티어링 휠 위로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다 보게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인성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걸리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눈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약간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자체가 작다 보니까 들어간 숫자나 그래픽이 조금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반 차들보다는 크기가 좀 작다, 안에 들어있는 그래픽도 좀 작게 표기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본 거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예요. 여기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눠져 있는 거, 버튼이 굉장히 큼지막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약간 좀 세련된 느낌? 그냥 차량 전체적인 톤 자체가 약간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느낌? 요것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도 똑같이 느낌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게 국산차 못지않게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차들 중에 국내 정서랑 맞지 않게 조금 너무 올드하거나 약간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좀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푸조 308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국산차보다도 더 좀 세련되고 편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또 이렇게 토글 형식으로 공조 장치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하단에 보면은 이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랑 시동 버튼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어 레버가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요새 이제 하도 디자인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어 레버가 이렇게 스틱형으로 올라가 있는 것조차도 조금 보기가 싫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 푸조 308은 아예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리는 부분이 없이 이렇게 일자로 좀 공간감도 좀 살리면서 디자인면 쪽으로도 좀 보기가 좋게 이렇게 안으로 쏙 숨겨놓은 것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앞에 이렇게 좀 공간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요, 굉장히 좀 편리하네요. 요렇게 안에 이런 홈을 파놓은 거는 푸조에서 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또 독특하고 좀 필요한 공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단은 앉았을 때 차 자체가 해치백이긴 하지만 지상고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착자감이 조금 주저앉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굉장히 너무 낮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착자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운전할 만한 정도의 그런 착자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할 때는 조금 뭐 중간에 좀 쉴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적으로 좀 들었고요. 스티어링 휠도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육각형의 느낌, 동그란 형태는 아니고 조금 각이 져 있는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운전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조금 각이 져 있어서 쥐기는 되게 편하고요. 크기는 작지만 이 그립감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졌을 때 뭐 아주 얇아서 이렇게 막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사이즈는 작은데도 감도는 굉장히 묵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뭐 차선 변경을 할 때나 이렇게 코너링을 할 때 핸들에서 주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묵직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만으로 꼽았을 때는 거의 중형 세단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차가 디젤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타거나 좀 조용한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조금 시끄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엔진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밑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은 있는 편이에요. 진동도 조금 느껴지고요. 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낮다 보니까 이런 진동이나 그런 소음에서도 살짝은 취약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뭐 운전을 하면서 뭐 음악도 듣고 옆 사람과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완전 막 되게 심하게 시끄러워가지고 뭐 말을 못할 정도다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요. 너무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속감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히 풀악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쭉 밟았을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젤이다 보니 힘도 워낙 좋고 퍼포먼스도 130마력이 넘습니다. 30.6kg/m. 퍼포먼스가 좀 있는 차기 때문에 밟았을 때의 느낌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왜 해치백 하면 이제 공간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뭔가 차 생김새도 그렇고 약간 군 뜨지 않을까, 조금 느리다, 뭐 이런 이미지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날렵하게 생긴 세단보다는. 그런데 308만큼은 뭐 어느 쿠페형의 세단 못지않게 잘 나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공간감도 갖추고 이런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양면의 장점을 다 가진 차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308의 연비가 17.2km 나옵니다. 굉장히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엄청 경제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디젤 차량이다 보니 뭐 경제성은 좋다, 이런 거는 다 아실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경유가 비싸다 보니까 좀 체감하기가 좀 옛날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 차 자체가 그 연비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실 때 연비 걱정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드네요. 지금까지 푸조 308과 함께 해봤습니다. 폭스바겐 골프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골프가 해치백의 정석의 느낌이었다면 이 308은 또 해치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존의 이미지를 좀 탈피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얼로어와 GT의 트림의 가격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해치백의 실용성에다가 좀 멋까지 같이 챙기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이 308 한번 살포시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사실 때 한번 선택지로 꺼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모델이 있으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